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 이야기를 보내볼까 말까 여러 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글이지만 저가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도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는 시골 조그만한 시장 안에 작은 국수집에서 태어났어요. 언제나 아빠는 국수를 삶고 엄마는 알록달록 5명을 만들고 은색 우동 대접에 담아 겨울에는 뜨끔한 육수, 여름에는 시원한 육수에 국수를 비벼 팔았어요. 그때 하늘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 미호가, 엄마 여기 국수 하나 시원하게 비벼줘. 밖이 왜 이리 더운데 엄마, 여름에 어찌 사나? 다 그렇잖아. 참으며 기다려봐. 곧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일을 하러 뛰어올 때 난 가게 앞에 걸터 앉아 공기놀이를 하며 기다렸어요. 아니 없어. 엄마의 소리에도 입에 다가 맞다분 엿구어요. 엄마가 짧게 놀러오자 가게 약자 그것을 임시마루에 놓고 키류고 배달원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오세네.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네. 아, 미옥이 손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내가 한번 해볼까? 아빠가 가지고 있던 공기포자로 5개를 올려 손등으로 문이려던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아직 미옥이 손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잘 몰라도 지금까지 해도 올라오질 않아? 아,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다음엔 반드시 올려주마. 나의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 잘하셔. 오늘 손등에 공기 띄우기를 시도했는데 정말 잘 던지셨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형이 좀 더 크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만 놀 때는 공기 하나도 띄우지 못하셨는데 정말 놀라게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네, 그래요. 아버지는 다시 공기를 손으로 휘감아 하늘 위로 던졌어요. 미옥이 엄마가 소리쳤고 공기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엄마 때문이야. 미옥이가 국수를 먹고 아버지와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집은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작은 국수 가게였지만 항상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손님이 많았어요. 나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싶었어요. 어디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미옥이가 1등을 했다며? 나는 그 소식을 들었어. 미옥이 1등을 했다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미옥이 엄마는 아직 모르시더라. 미옥이 엄마는 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채웠고 창이는 언제쯤 공부를 할지 고민했어. 창이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어쨌든 미옥이 엄마에게 1등을 내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1등만 해왔어.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포기하고 4년 장학금을 주는 지방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학비는 해결이 된다. 하지만 집안 형편을 뻔히 알고 있기에 나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소스를 제조하는 식품회사에 취업했어.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식당 영양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 좋은 아침이야. 험남은 언제나 활기차서 사람 기분 좋게 해준다니까.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해봐요. 나는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생각하고 식단을 짜고 또 맛있게 먹어주는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어. 미니, 퇴근하고 내일 보자. 다음 달 식단을 짜느라 퇴근이 조금 늦었어. 뚜벅뚜벅. 누군가가 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봤어. 그분은 다름이 아닌 얼마 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사장님이셨어. 어제 퇴근을 안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남아 있어서요.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그래? 알고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잠시만요. 오늘 약간 간식으로 나가는 방이 있는데 그건 나도 드릴까요? 어느 정도면 충분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야간에 일하는 직원들이 먹는 간식에서 빵과 우유를 가져와 드렸어요.
저희 회사는 주간과 야간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에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간식이 있었거든요. 나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 괜히 방해가 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신경을 쓰였지만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똑똑한 내 사장님. 뭐 다른 시키실 일이라도 아뇨? 잘 먹었다고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이미옥이에요. 이미옥 씨 다른 게 아니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나는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직원들과의 소통도 잘하는 그런 사장이 되고 싶은데 미옥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요? 뭐 어떤 게 별거 없어요. 뭐, 한 주일에 2번 이런 시간에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듣고 직원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내가 직원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스파이처럼 일을 꾸미는군요. 나는 PC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웃으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장님과 내가 일주일에 2번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혹시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은 시골의 작은 시장 안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수를, 여름에는 시원한 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가 봐요.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사장님과 나는 어느새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고백했을 때는 거절했지만 그 끈질긴 구애 끝에 마음을 열어줬어요. 나의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신다고 했죠.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는 사랑을 가득 받았다는 것이 친구들에게도 드러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내가 부모님 가게에 갔을 때 친구들은 항상 놀랐어. 내가 부잣집의 외동딸인 줄 알았거든. 그래, 그럼 뭐라고? 친구들은 내가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더 친해지게 되었어. 어쨌든 사장님과의 비밀 연애가 1년이 넘었어. 사장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간식은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에요. 와, 정말 맛있어요. 따뜻할 때 먹는 것이 더 맛있네요. 첫 역시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부모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내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잔치국수는 언제 맛볼 수 있을까요? 기다려주세요. 나와 기훈 씨의 집안 차이로 인해 고민이 많았어. 사장님과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둘이서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해서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이렇게 더우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가 해주는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서 앉아도 돼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우리 가족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여기 있어 어서 먹어라. 맛있어. 역시 우리 집 잔치국수가 짜요. 맛있어서 그런가. 아 진짜 만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아무 사람이라도. 너무 궁금해. 근데 몰라. 우리는 서로 정말 좋은데 왜 우리 둘이 합의되는지 다른 문제일지도 몰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주신다. 사장님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를 이어받아서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부모님도 제 대답에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혹시 그 집안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지와나 상관없겠지만 제 마음이 조금 그래요.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고 그 집에서 뭐라고 하나요? 인사는 간이 아니지만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길이나 싶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미호야, 내가 걱정하는 게 뭐인지 알아. 우리도 어디든 사랑받는 아이인데 집안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우리 집이 어떻든지 다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오늘 내려온 것 같아요. 조만간 너와 함께 내려갈게요.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집안 상황 때문에.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것에 부모님이 속상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즘 장사는 어때요? 우리 가족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기훈 씨와 함께 있었어요. 묘 씨, 고마워요. 곧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요. 며칠 뒤, 기훈 씨가 시집에 초대해 줬어요. 긴장돼서 함께 집에 가요. 부모님은 좋아하실까요? 미옥 씨는 사랑받는 분이라 걱정하지 말아요. 기훈 씨가 손을 잡아주며 긴장을 풀어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미혹 씨가요. 여기 앉아요. 회사 직원이자 영양사로 일해요. 부모님은 국수 가게 하세요. 조용히 지냈어요.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아니요, 미옥 씨와만 결혼할 거예요. 이만 돌아갈게요. 혹시 잘 일어나세요. 기훈 씨가 손을 잡고 집을 나갔어요. 미안해요. 미국 씨를 초대한 것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예상한 대로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미옥 씨는 나만 믿어주셨어요. 키운시 씨는 자기 일에 대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했어요.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이미국 씨가 낙전에 가고 싶다며 전화를 건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엄마였어요. 우리 키운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훈 씨를 넘어서면 좋겠으니까 알지만 이미옥 씨를 먼저 떠나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훈 씨를 많이 좋아해요. 제가 잘 할게요. 이건 집안 문제야. 이미옥 씨가 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싶어요. 더는 이 문제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떠나겠어요. 기훈 씨의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떠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모두에게 좋을지 몇 일 동안 고민했어요. 기훈 씨와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주일 휴가를 썼어요.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평원인데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기훈 씨의 엄마였습니다. 기훈 씨가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뭐라고.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보고 싶고 절은 옷만 대충 걸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택시 안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뛰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정말 다 죽어가는 기훈 씨를 마주했습니다. 기훈 씨 투 계보예요. 뉴욕시 미안해 보고 싶었어. 기훈 씨의 그 한마디에 며칠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정리되더군요. 제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믿어보기로 해요. 자식이 있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잃고 나면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기훈이가 이렇게까지 바라는데 기훈이 쭉 이루어지면 결혼 준비하도록 해.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계속 탄한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네가 음식장만 좀 해주렴.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이 있어서 모두 쉰다는데 너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를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하셨지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머리가 너무 무겁구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너라도 나를 포살펴줬으면 좋겠다. 아줌마는 내가 불편해서 할 수 없이 저는 또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입맛도 없고 시원한 국수가 먹고 싶은데 너네 집이 국수집이었으니 잘 만들겠구나. 시원하게 하나 만들어 보렴. 저는 멸치로 시원하게 육수를 만들고 애호박 양파 당근을 채를 썰어 볶고 달걀지단을 부쳤어요. 어머니 일어나서 이것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일어나 젓가락으로 국수를 휘휘젓더니 이걸 고명이라고 얹어 놓은 거냐? 고기라도 씹어야지마 신났지. 지금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시골에서는 이렇게 장사를 하는 모양이구나. 보기엔 이래도 맛이 좋아요. 한 젓가락이라도 드셔보세요.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 너라도 먹으려면 먹던지 쉬어. 머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몸을 누이고 자리에 놓으셨어요.
제가 식탁을 치우려 일어설 때 갑자기 몸이 아린 것 같아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골로 끓인 국물을 마신다면 큰 방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국수를 끓이고 다시 사골을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변덕스러우셨어요. 아마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요?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견뎌내고 있어요. 남편은 바쁘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했던 마음이 컸어요.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며 계열사도 생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만 있기보다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시어머니는 엄하게 대하셨고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이런 두 얼굴의 모습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참으면 조용하리라고 생각해 차분히 참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남편의 제안은 고된 시집살이에 한 줄기 희망을 얻게 해주는 돌파구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계열사를 맡게 해줬고 나는 그것에 동의했어요. 특히 남편은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영양사로서 제 역할도 있어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른과 아이 모두를 매료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것이 필요했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밤낮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고 있나요? 모두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른 특별한 소스가 필요해요. 더 많이 노력하자고. 남편은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신제품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제품 개발 때문에 일이 많았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니 집에도 신경 써야지. 그래도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도와주시는 아줌마가 며칠 쉰다고 나오지 않는데 나 혼자의 살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송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퇴근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때 남편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이제 퇴근 아니고 고생이 많구나. 일하는 아줌마 며칠 쉰다고 하니 집안 살림하는데 많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네, 맞아. 나는 괜찮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평낮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도 좋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걱정이야?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얼굴이 많이 헬스케어졌구나.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울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참으며 웃으려고. 아니, 입 주변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 얼굴이 많이 안 되어 보이는 일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야지. 괜찮아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둘 다 보약 한 제씩 지어 먹자. 다들 피곤할 텐데 어서 올라가서 쉬어라. 그럼 올라가 볼게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내가 제대로 할 때에 보살펴 주던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팀장님, 저가 주말에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서 특별한 소스를 발견했어요. 특별한 소스가 그 국수집이었는데 양념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양념장에는 특별한 재료는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맛이 매우 훌륭해서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어쨌든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해보자. 저는 그 직원과 함께 특별한 맛을 찾으러 나섰어요. 여기가 내 희미의 시작인가 봐요.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잔치국수 주문하시겠어요? 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잔치국수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은색 우동 그릇에 담긴 시원한 잔치국수 2그릇이 나왔어요. 팀장님, 한 입 드셔보세요.
저는 국수를 휘리릭 휘젓고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오, 이 맛이 생소한데요. 분명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국수 맛인데요. 사장님, 무엇이 더 필요하세요? 국수 양념이 최고네요. 이건 직접 만드신 것인가요? 네, 양념장 맛이 좋아요. 이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아온 거예요. 혹시 그곳의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응,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인장은 카운터로 가서 수첩을 가져와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팀장님, 제가 전화해 볼게요. 아니, 괜찮아요. 혹시 알겠어요? 팀장님, 아는 곳이에요. 수첩에 있는 상호와 전화번호는 제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수집이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시며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회사에서 일하며 엄마의 비법으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소스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엄마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미소 짓으며 성공했구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었으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 있는 국수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연구를 하던 중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스는 기존의 것보다 더 맛이 좋았고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의 비법 소스를 용기에 담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했고 많은 판매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이 회사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었고 회사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로 여러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번은 생산 라인 문제로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했지만 어머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손해를 보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차 책자 팔기로 하는 어머니의 회사가 매출을 역대 최고로 올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회사 경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표로 선임되어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이 지원하고 주주들을 설득함으로써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회사를 찾아와서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대한민국 여행을 다녀오고 있을 때 찾았으며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일해도 되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한국어 버전을 제공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나치나요? 아주 작은 시골 장터에서 국수만 파는 상인이 어떤 직업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자네, 친정 식구들을 소환하여 집안 살리라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억지로 회사 출근을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없는 것들은 안 된다고 말한 걸 자식 하나만 잘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놓겠다는 마음이 없나? 건물이 무너질 건 없어. 여기서 무슨 변별을 내리고 있는 것이야? 초등학교 별반인 너희도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게 할 거야? 시어머니 말에 정말 화가 나는구나. 그냥 순응할 수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입속에 미숙한 말이 나다 말고 싶었을 때 그때 대표님이 나타나셨다. 건물 경비원이 뛰쳐나와 우리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피를 끽끽 훔치며 이게 왜 그런 말입니까? 우리 엄마가 대표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기함을 했고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으니 사돈이 여기 어울릴 만한 사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남편은 오늘 오는 말은 없었지만 계열사를 방문하며 로비에서 난처한 일을 당한 걸 본 거였어. 아이고, 이게 다 어떤 소린지. 이 여자가 회사 대표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인가? 부끄럽지도 않나요? 기운도 알아요? 그런 소리가 말이 되나요?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너희 집에서 이런 얘기 하셨나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미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 괜히 내 탓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달아나도 돼. 딸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을 들어 어떻게 이제야 알았어. 엄마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엄마가 주인이 돼야 하는지 눈물이 납니다. 정문 씨, 미안해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일가 늙은이가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을 입었어. 전무님, 아니에요.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나 먼저 올라갈게. 엄마가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미안해요. 대신 사과할게. 너무 슬퍼서 어떻게 엄마의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날 로비에서 한 번 더 엄마를 무시하면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다짐을 했지만 그 뒤에는 집에서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 시어머니는 오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척 시아버지에게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 내가 대표인데도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럴 수 있냐? 이젠 뒷방으로 가서 좀 봐야지. 시어머니는 주주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을 내린 거야. 이번 새 제품 개발도 모두 시어머니의 작품이고 얼마 전 있었던 사태도 다 시어머니가 일으킨 거야. 그래도 역시 너무하지 않아? 지금 회사가 누구의 것이든 외부에서 살짝 내가 만든 내 회사다. 내가 나를 고려한다면 이런 일 있어선 안 되지. 그러나 시어머니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시아버지 옆에서 말을 걸었어. 내가 기저귀지 애통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함께 보았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힘없는 너 때문에 아이들마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시모는 시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타가 연기를 했어. 정말 넋이 나갔어? 그만해. 엄마를 살해한 여자를 얼마나 위해주길 바라니까. 그리고 크크게 그런 소리. 뭐라고? 내 어머니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터키로부터 막혀있다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째서 그랬냐고 물어봤죠.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두 사람 덕분에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남부러진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배반한 죄를 저지르셨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갈 때 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가정부는 남편의 내연녀였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출퇴근하다가 살게 되어 둘은 어머니가 없을 때 사랑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해요.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며 하더니 그리고 오늘 그 계속해 있던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하시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가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날 차 그때 없을 거예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릴 거예요. 그게 원하시면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나갑니다. 아니, 아이가 회사에서 잘 되는데 왜 부모를 그렇게 대하느냐. 불효 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없고 너희 엄마는 몸이 허약해져. 세상을 떠난 게 아니다. 아니,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그냥 놓아둬. 그 못간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미안해요. 너무 놀랐죠. 처음부터 말을 해야 했어야 했는데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이제 드디어 지옥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살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서 괴로워. 그 시기가 지금인데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거 왜 엄마가 회사에서 계속 그래요? 아니다. 여기 내가 있을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아버지도 일을 원하시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1년간만 대표직을 맡기로 했잖아.
너희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지금은 부모님께서 조금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국수 가게를 하시며 삶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어요. 오늘 이 글을 쓰는 날, 어머니의 국수를 더욱 그리워해요. 아,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겠죠? 그렇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던 그 모든 것을 끊고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회사 주식을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하다가 실패해 시어머니는 회사에 지분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님은 병든 채로 남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다시 용서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마주하여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후회했지만 결국 용서했고 남편 역시 굉장히 성숙해져 시아버지를 용서하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그에 대해 시아버지가 자신의 주식을 마음대로 판 것에 대해 사문서 조작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던 생활비를 개인 사치로 모두 채우고 비자금을 만들고 있던 시어머니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을 닮은 아들 1명과 저를 닮은 딸 1명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정하고 아이들도 착하게 잘 자라게 해주었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쓸지 많이 걱정했지만 시작하니 술술 옛 기억들이 떠오르며 글이 써지네요. 글을 쓰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리니 참 결심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잘 살아야겠죠.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두서없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